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만들죠. 요새 지금 장마가 시작되어 가지고 장마 기간에 다들 건강하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광양을 다녀왔어요. 광양을 다녀와서 동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풍수질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기로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기운, 에너지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지구를 흐르는 기운들은 물이 있고 바람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물이나 바람은 지구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쌓아 올리기도 하면서 인간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겠죠. 그러므로 물과 바람을 연구하고 대비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의 행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라고 했겠죠. 그래서 풍수지리에는 집터를 연구하는 양택풍수지리와 묘지를 연구하는 음택풍수지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묘지 풍수지리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묘지를 조성하는 장소는 산등성이 산맥을 주로 많이 선택하잖아요. 이는 물 수살을 피하기 위함이 되겠지요. 그만큼 물의 살이 무섭기 때문이다. 산사태도 수살을 피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원인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묘지가 썩었다,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좋다라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묘지 풍수지리는 용혈사수라는 네 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혈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광양군 본광면 구설이 어느 명당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혈장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묘지 벌초하는 부분을 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혈성인도 있어요. 혈성이라는 것은 벌초하는 부분을 포함한 산덩어리, 벌초하는 묘지가 들어있는 산덩어리 전체를 혈성이라고 그래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혈장의 4요소는 혈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갖춰야 될 거. 그래서 내두가 있어야 되고요, 선익이 있어야 되고, 순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묘지는 용맥상에 조성하는데, 용맥이라는 것은 강물처럼 기운이 흐르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흐르는 강물은 항상 불안함이 내포되어 있고, 정지되어 있는 호수에는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용맥도 마찬가지예요. 산맥의 경사가 가파르면 땅속에 흐르는 기운도 빠르고 거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맥의 경사가 완만하고 편안하면 땅속에 흐르는 기운도 잔잔할 것이다. 산맥의 모양이 야물고 반듯하면 땅속의 기운도 양호하고 준수할 것이며, 산맥이 있는 듯 없는 듯 흐물흐물하면은 땅속에 있는 기운도 있는 듯 없는 듯 흐물흐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맥을 따라 흘러온 물들이나 바람들이 묘지로 따라 들어오면 수가 있어요. 그 물이 산맥을 따라서 묘지로 들어온 것을 임두살이라고 그래요. 임두살이 되면은 머리가 발끝머리로 가게 되어버려요. 시시는 물이가 발끝머리로 간다. 또 물이 이제 빠져나갈 때는 그러고, 안 빠져나가고 물이 방방하게 차서 있으면은 유골이 잘 썩지도 않고 납근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산맥을 따라서 오는 물이 무섭다. 산맥을 따라오는 물을
묘지로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무엇인가 장치가 필요하겠잖아요. 이것을 내두라고 한다. 내두. 내두는 일명 만두라고도 하고 승금이라고도 해요. 무덤 뒤쪽에서, 산소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이 혈장으로 달라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수기운들이 광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천연 작품이다. 천연 작품이어야 돼요. 포크니로 갖다가 쌓아놓고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기만 좋을랑가 몰라도. 그것을 내두라고 그런다. 내두가 그만큼 중요해요. 내두는 진열의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기상이 또렷하고 밝고 단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요즘에 중장비로 만드는 인자과는 비극비가 되지 않는다. 내두가 좋아야 자손이 번성하며 깨지고 무너지며 있는 듯 없는 듯 기운이 없으면 흉하다. 또 절선의 흉화가 있고, 내두가 좋지 못하면, 내두가 좋으면은 장손 쪽이 발달을 하고요. 장손이 복을 받고, 반대로 내두가 흐물흐물하면은 장손이 대가 끊어진다. 다음은 순전을 살펴보시게요. 순전은 우리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입술에 해당돼요. 입술순, 모천. 그래서 입술에 해당되는데, 명당에 떨어진 빗물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빗물이 흘러가면서 모래를 가지고 가요. 모래. 그래서 높은 곳은 깎고 또 낮은 곳으로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빗물이 이렇게 모래를 싣고 들고. 그래서 이 빗물이 나가면서 깎이는 것을, 그 명당의 무덤의 앞쪽이 깎여 나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의미로 앞쪽이 단단하니, 우리 그 집으로 말하면은 토방 있잖아요. 토방처럼, 토방을 돌로 쌓듯이 이렇게 좀 단단하니 있으면은 그것을 토방을 순전이라고 그래요. 집의 토방을 순전이라고 그런다. 묘지에서는 순전이 단단해야 이렇게 묘가 허물어지는 그런 걱정이 없겠잖아요. 순전은 혈의 생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며 혈장을 아래서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입수 도두 뒤에서 분수했던 약물이 선익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순전 앞에서 다시 합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들이 밖으로 안 새어 나가고, 또 순전 앞에서 다시 만나면서 이렇게 혈장에 이렇게 그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순전은 이렇게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밑으로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꼭 필요하겠잖아요. 다음에는 선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게요. 선익은 마치 매미 날개와 같다 하여 매미선 날개이 그래요. 그래서 선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익은 이렇게 묘지의 왼쪽 오른쪽 청룡백호 쪽에서 불어오는 살기를 보호해주고, 또 그쪽에서 청룡백호 쪽에서 넘어오는 물이나 바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옆에서 기운이 옆으로 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선익은 사람 얼굴의 광대뼈에 비유된다. 광대뼈가 없으면은 얼굴이 형상이 우스웠잖아요. 묘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혈에서도 선익이 없으면은 기운이 모이지 않는다. 선익은 내두, 묘지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주는 내두, 또 밑으로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순전, 또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나 물을 막아주는 선익,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없으면은 폐철도 끄집어내지 말아라. 그걸 항상 강조하셨어요.
크게 있든지 적게 있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렇게 없는 것은 안 된다. 적게라도 약하게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명당이라고 칭한다. 지금까지는 명당의 4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이렇게 청룡백호가 보일 정도 떨어져서 보면은 내두도 안 보이고 순전도 안 보이고 선인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0분이 이제 넘었으니까 너무 많이 잔소리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청룡은 어쩔 것인가, 백호는 어쩔 것인가, 안산은 어쩔 것인가, 좀 크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청룡, 백호,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광양에 있는, 광양 구서리에 있는 묘지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동거선을 또 참고해 보면서